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정말 귀한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그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재무설계의 송혜석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설계 송혜석입니다. 오늘은 현물 출자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그리고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건물만 증여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과연 어떨 때 이런 걸 쓰는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강남에 약 한 200억 정도의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가장 핫하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삼성역 쪽에 있는 빌딩인데요. 근데 이 빌딩을 어머님하고 그리고 자녀분이 지분을 갖다가 반반씩 갖고 있었어요. 개인 사업자로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억 정도의 가치면 사실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할 텐데 아직까지 개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지금 80대 중반이 넘으셔서 이제는 상속증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려고 했더니 이게 가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증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앞으로 이제 시세가 올라갈 지역인데 팔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빌딩에 어머님하고 아들이 같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빌딩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설립하는 거죠. 이 빌딩은 지금 양도소득세가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해도 한 50억 원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월 과세가 돼요. 네. 2월 과세라는 게 뭐냐면 네네. 법인을 바꾸고 나서 언젠가 팔기 전까지는 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언젠가는 내겠지만 장점은 현물 출자를 해서 법인 설립을 하고 여기 가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처음에 내기로 한 양도소득세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 가치로 그렇죠. 세금을 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랜은 현물 출자를 받고 어머님도 법인 설립을 하고 자녀분도 법인 설립을 따로 해서 임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로 어머님의 지분을 계속 인수를 하는 거죠. 네. 좀 디테일한 내용은 5년 동안 이걸 50% 이상 팔면 안 돼요. 그래서 5년 동안은 49%, 나중에 5년 동안 51%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은 49%까지만 네, 맞습니다. 팔 수가 있다. 네, 네. 네. 이거 완전히 네, 꿀팁인데요. 꿀팁이죠. 아, 예, 또 다른 또 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대표님, 네. 강남 쪽은 그래도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 가치는 많이 오르지 않고 임대소득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죠. 아, 있습니다. 있죠. 예, 대표적으로 네. 안성, 천안 쪽이 뭐 수원까지 네.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잘 안 오르는 지역이지만 네. 임대소득률이 한 10% 가까이 되는 네네.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건물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 증여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사전 증여를 하거나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당연히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천안이나 안성, 수원 지역은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토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한 뭐 90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건물이 너무 노화되고 오래돼가지고 10억도 안 되는 이런 데도 있죠. 아, 있죠. 예, 근데 임대소득은 높고. 네네네. 네. 그럴 경우에 건물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건물만요. 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증여하든 법인으로 증여를 하든 법인으로 설립해서 인수를 하든 건물만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는 개인으로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개인으로 증여를 받아가지고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본인께 되니까 그걸 계속 모아가지고 부모님의 토지를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일부를 내야 되지만 실제로 약 100으로 이 임대소득을 봤을 때는 한 7, 80% 정도의 임대소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그런 지역에서는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는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은 아니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건물 임대소득이 높은 건물 가격도 얼마 안 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만 법인 전환을 해가지고 자녀가 출자해서 가족법인 만들고요. 네. 그 법인에서 나오는 그 임대소득을 가지고 토지 지분을 계속 인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토지는 놔두고 네. 건물에 관련된 가족법인 설립을 해서 네. 이제 활용을 해라. 네. 그리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을 네. 거치면 좋다. 네. 아,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세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첫 번째는 무상대여 쪽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현물 출자, 세 번째는 건물 증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말 꿀팁을 많이 들었는데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빌딩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네. 지방의 빌딩을 보유하신 분들도 이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100억 원의 자산이면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면 25억 원, 배우자분께서 유고하시면 약 4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속 플랜을 법인을 갖다 활용해서,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무상대여라든지 현물출자라든지 건물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그런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었고요. 이 지식으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인사 드릴까요? 네. 저희는 뭘 먹고 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